이번 시간에는 6.4 활동 자원 산정과 6.5 활동 기간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자원 산정은 시험에 대한 출제 비중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활동 자원 산정의 정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어떤 걸 하셨냐면요. 6.1에서 일정 관리 계획 수립을 세우셨고요. 두 번째, 일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들이 활동을 정의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거 하셨죠? 식별된 활동을 여러분들이 배열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하시냐? 배열된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원을 이제 선정하시는 그런 단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요. 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 인적 자원, 장비 또는 공급품. 자, 인적 자원도 있고 결국은 뭐예요? 물적 자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활동이 사람이 필요한지 아니면 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종류를 결정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몇 개가 필요해? 수량까지 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DFT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여기서는 기억하실 만한 게 없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활동 자원 산정과 활동 기간 산정에서 사용되는 도구 및 기법 정도, 그거만 여러분들이 차이점만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5에 있는 활동 기간 산정입니다. 활동 기간 산정은 도구 및 기법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활동 기간 산정이나 아니면 앞장에서 배운 6.4에 있는 활동 자원 산정이나 투입물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는 활동 기간 산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보시면은 산정된 자원으로, 자, 저희가 6.4에서 자원이 산정되셨죠? 사람이면 몇 명이 필요해? 아니면 기계면은 몇 대가 필요해? 개별 활동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 기간수를 계략적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DFD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설명드릴 만한 건 없고요. 동일하게 주요 도구 및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에서 하나 더 이제 보셔야 될 투입물이 있는데요. 자, 활동 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게 산정됐다는 거죠? 그렇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들이 산정되어 있다는 거고, 자, 자원 달력 어디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프로젝트 팀 획득,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지만 아직 프로젝트 팀 획득이라는 것과 그리고 조달 수행, 여기에서 산 질문인 자원 달력이라는 게 사용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이제 주요 IT 툴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간 산정할 때 전문가 판단 사용해서 선례 정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정한 게 맞는지 검증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사 산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수행 조직이 이미 수행 경험이 많다 또는 방대하다 그랬을 때는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에 정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의 그 기간 예산, 규모, 가정치, 복잡성 같은 선례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산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 있는데, 선례 자료미, 이거는 유사 산정하고 거의 동일하시죠. 선례 자료미 프로젝트 매개 변수,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특정한 매개 변수까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두고 원가나 기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까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즉, 패러미터를 집어넣고 특정한 알고리즘이 있다면 집어넣는 패러미터에 따라서 산출물들이 수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건 어떤 겁니까? 결국은 비슷한 특징이 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기간을 먼저 산정하고 나머지 추가로 곱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자, 벽돌을 한 줄을 올리는데 1줄이 걸린다. 자, 벽돌 4줄 걸리는데 얼마 걸려? 결국은 4주 걸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곱하기만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모수 산정, 이거 일반적인 예고요. 이제 여러분들 활동기간 산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네 번째 있는 3점 산정입니다. 3포인트 에스터메이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게 좋냐? 경험이 없는 활동기간을 산정할 때 무슨 목적으로?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이 할 때, 자, 활동 며칠 걸립니까? 한 5일 걸립니다. 자,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값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뢰도 향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세 개의 값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점 산정의 반대적인 개념으로는 1점 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싱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그거는 뭡니까? 결국 경험이 있는 활동,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한 개의 값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분들이 1점 산정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 의사결정력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기간 산정에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델파이 기법,
이런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뭡니까? 기간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더라.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도구미 기법 중에서 3점 산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게요. 3점 산정은 여러분들이 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설명해 놓고, 자, 퍼트 기법으로 푸세요. 3점 산정으로 푸세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세 가지 산정치가 있고요. 이거는 한글뿐더러 영어 약자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빈치는 most likely예요. 가장 빈번한, 가장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기간값을 여러분들이 최빈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3점 산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가 1점 산정, 1점 추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쭉 세 가지 값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문제에서는 1점 산정으로 구하시오 했을 때는 결국 최빈치 값을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어떤 값이 사용되냐? 낙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옵티미스틱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활동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추정한 값입니다. 자, 그리고 비관치는 뭘까요? 패서미스틱이죠. 확률적으로 가장 나쁘다는 활동입니다. 결국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동으로 비교하자면, 자, 동일한 활동 A에 대해서 예전에 보니까 가장,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이거에 대해서 최저 기간으로 생각하는 건 일주일이었다는 거고요. 자, 낙관치 뭡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끝났을 때는 3일만 해도 끝날 수 있어. 하지만 저희가 최악일 때는 2주가 걸릴 수 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최빈치, 낙관치, 비관치를 시나리오에서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하셔야 돼요? 계산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평균하고 분산이 있는데요. 자, 평균치는 6분의 PMO로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M은 근데 4가 곱해져 있죠. 결국 왜 곱해져 있습니까? 최빈치 값은 결국 낙관치나 비관치가 일어나는 거에 평균적으로 4배가 더 걸린다는 겁니다. 앞에 P 앞에도 1이 있는 거고 O 앞에도 1이 있는 거죠. 결국은 4, 5, 6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6하고 동일하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산하는 거 표준편차고요.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6분의 P-5로만 구하는 게 있더라.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뭐만 나옵니다? 평균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두 개 좀 풀어볼 건데요. 자,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장비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일정을 산출 중입니다. 대다수의 팀원은 평균적으로 17일을 산출하였고, 자, 이게 결국 most likely네요. 최빈치는 17일이라는 거고, PMO는 21일을 산출했답니다. 자, 또한 외부에서 영입된 테스트 장비 전문가는 13일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대요. 자, 13일이 당연히 21일보다 짧죠? 자, 이거는 결국 13일이라는 건 옵티미스틱입니다. 그죠? 낙관치죠? 21일은 결국 뭡니까? 비관치라는 거죠. PMO는 웬만하면은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기간 산정을 원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퍼트 기법으로 평균 기간을 산정하시오. 제가 퍼트 기법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죠? 3점 산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6분의 PM5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은 답을 구하실 수 있고, 이건 뭐 직접 한번 풀어보시라고 답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 제한 시점이나 초기 단계와 같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간을 산정할 때 주로 사용하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도구미 기법에서 주요하게 유사나 모수나 3점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사 산정의 대표적인 시점이 이겁니다. 사용 시점이 제한 시점, 제안서 작성할 때 또는 초기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이미 시작해서 가장 착수 시점 정도.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다른 기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되는 거. 왜요? 과거 유사한 선례 정보 가져다가 가장 유사하게 그냥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으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유용한 기법 무엇입니까? 답은 그렇죠. 유사 산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활동 기간 산정까지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포함해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일정 개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